아니 두 분 다 이렇게 보면 독특한 콘텐츠들을 다 개발을 하시지만 또 나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저뿐만 아니라 유진 씨도 네. 이런 식으로 자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으신지. 제가 이거는 항상 어디 가서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선생님을 그만둔 이유도 많은 걸 보려고 그만뒀던 거고 많은 걸 느끼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많은 걸 본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항상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컨텐츠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제대로 만들려면 항상 경간진을 열심히 하라고 저희 직원들하고 저조차도 그렇게 실천을 하거든요. 네. 경간진이 뭐냐면 이제 일단은 눈에 상이 맺히는 볼견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에 들어갔을 때 액자가 눈에 보이는 거 그거는 볼견이라고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보는 거는 볼관이 있습니다. 네. 볼관은 액자가 보이는데 거기에 노란색 나비가 날아다니고 노을이 지고 있고 이런 것들 좀 더 관찰하는 걸 볼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볼진이라고 하는데 네. 내가 그 액자를 보고 그림을 보니 내 마음이 우울해지네 아니면 내가 좀 흥분이 되네 아니면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저걸 그렸을까라고 이제 한번 본질을 보려고 하는 볼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잘 만들려고 하면 일단은 경관진 계속 보고 직접 관찰하고 만지고 들어보고 그다음 거기를 통해서 경관을 통해서 내가 계속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계속 고민하는 이게 습관이 돼야지만 다양한 경관진 통해서 제대로 된 컨텐츠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요령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완전히 네. 흠뻑 취한 것 같아요, 이 얘기에. 저도 멋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저는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도 몰랐고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에 되게 무대뽀를 열심히 그냥 일만 했었던 것 같아요. 백화점에 있다가 그 진열을 못하는 할머니의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창업이라는 걸 하게 됐고 그냥 창업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분들의 그냥 장사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쭉 돌아다녔어요. 네. 근데 이제 시장 상인들이 매일매일 길 위에 있는 저를 보고 길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 스스로 컨텐츠를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관찰하고 제 컨텐츠를 만들어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만들어주고 그걸로 제가 제 블로그라든지 SNS에 계정을 만들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길의 여왕이라는.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업을 했던 게 VMD 협동조합이라는 건데 이제 상인들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 혼자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회사에 그 있었던 같은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14개 회사가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사업을 구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한쪽에선 집기가 버려지고 한쪽은 필요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스타일 공유라는 사회적 기업을 다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다 보니 직장 생활도 해보고 개인 연구소도 만들고 또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하나의 농축되는 키워드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일까 스스로에게 되게 요즘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온기 품은 전문가라는 컨텐츠가 저한테 딱 맞는 것 같다라는 온기 품은 네. 온기 품은 전문가인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교보문고에서 그 아이들의 엉덩이가 보였던 것도 제 눈에 온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온기는 결국은 생각이 통해서 마음을 거쳐서 눈으로 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든 창업이나 컨텐츠는 누군가의 불편함과 아픔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거, 그 창업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조차 타인의 불편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마련인 컨텐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타인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온기 품은 전문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컨텐츠 제가 그러니까 온라인이 되게 피상적이고 자극적인 언어가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근데 그런 컨텐츠가 안 되려면 지금 여기 지금 우리 부산 언니 대표님 견관진이라는 그 철학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 온기 품은 전문가의 하나 더 경관진이라는 컨텐츠를 더해서
더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표님은 충분히 경간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뭔가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는 그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사실 그 부산이 고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부산은 고향은 아닌데 진짜 이게 부산 방송이 맞죠? 네네. 네. 아니 유튜브는 아. 전국으로 나가니까 전 세계로 나가죠. 네.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간진을 제가 부산에서 많이 하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정말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급속도로 많이 생기고 그리고 매력적인 환경, 매력적인 가게, 매력적인 공간, 건축물 정말 너무 경간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부산을 제가 좀 대표적으로 알리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또 대표님 같은 분을 네. 부산에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부산이라는 도시가 저한테 어떤 의미일까 오늘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이제 포항이 고향이라는 고향이었고, 네. 그리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산에 있는 어떤 쇼핑몰을 오픈하기 위해서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꽤 오랫동안 여기서 학교도 졸업하게 되고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서울을 올라가게 되고 다시 부산을 오늘 내려오면서 부산이라는 곳이 나한테 어떤 곳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부산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서울에 살면서 부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서울은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보폭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요. 네. 부산 사람이 2번 보폭을 움직일 때 서울 사람들은 4번 움직여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워낙 빠르게 네.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게 오히려 부산의 장점일 것 같아요. 근데 부산에 있는 많은 분들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울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서울 사람처럼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굳이 서울 사람처럼 내보폭으로 살아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 바다라는 환경, 그 여유로움, 이걸 부산다움을 만드는 게 저는 네. 되게 중요한 컨텐츠인 것 같고 이런 지금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산 언니가 충분히 그런 컨텐츠들을 잘 만들어서 부산을 서울을 거치지 않는 부산 자체를 글로벌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